암천귀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49화 사마세가의 방문과 무림맹으로 2 남궁세가 철룡전 장안에서 올라온 특급 전서가 밤도 새기 전에 남궁천엽의 손에 쥐어졌다. 무림맹 맹주 호신대주께서 직접 오신다고. 남궁천엽은 붉은색 서신을 천천히 접으며 시선을 들었다. 밤을 밝히는 등불은 조용했지만 그 눈빛은 벌써 서슬 빛의 칼처럼 날카로웠다. 이튿날 새벽 남궁세가의 정문에 검은 깃발을 단 기병 12인이 바람을 가르며 도착했다. 그 한가운데 은은한 백색 옷자락과 청록 도포를 걸친 장신의 사내가 말에서 내렸다. 무림맹 맹주 호신대주 백무현 남궁세가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한 내가 공부로 천지가 웅웅 울릴 만큼 강한 기세를 품고 있었다. 문 앞에서 이를 맞이한 자는 남궁천엽 본인이었다. 오래간만이오 대주. 남궁가주 급히 찾은 것 용서 바랍니다. 이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소. 철룡전 내부 맹주 백무연의 입은 말없이 굳게 닫혀 있었다. 오직 남궁천엽과 단둘이 앉은 대자 찻잔 사이로 흘러가는 정적 속에서 그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무림맹안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 흔들린다. 남궁천엽은 호신대주의 말에 눈을 가늘게 떴다. 지금 장안의 무림맹에는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세 개의 축이 벌써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어. 그는 손가락으로 차례대로 짚었다. 첫째, 장노원. 지금 무림맹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도맡고 있으나 과거 혈규의 잔당을 몰아내기 위한 연합전 이후 과도한 권력을 행사 중이요. 둘째, 원로원. 오대세가 출신 원로들이 장안을 통치하려는 통합무림의 꿈을 말하지만 실상은 각 가문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말뿐. 셋째, 행정내각. 무림맹 실무진이지만 장노원의 눈치를 보며 실권을 잃은 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리고 저는 고립되었어. 백무연의 눈빛은 침착하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 본인 스스로를 먹어 삼킨 분노가 불꽃처럼 들끓고 있었다. 본인을 따르는 사람은 없어. 맹주란 이름 아래 나는 더 이상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부탁하러 온 것이요. 부탁이라. 남궁천엽은 찻잔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의 잔잔한 움직임 속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위안하오 대주. 남궁세가가 지금의 상황에서 무림맹을 위해 병력을 움직일 순 없소. 그동안 남궁세가도 강호의 시류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소. 이제 세가 자체도 복구와 정비의 시간이 더 필요하오. 백무연은 침통한 얼굴을 한 후 잠시 침묵했으나 그렇다면 부탁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어. 백무연의 눈은 천천히 오른편의 작은 창을 향했다. 그곳에 말없이 서 있던 단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성문.
그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와 말했다. 이 자리에 맹주의 호신대주 백무영께서 저를 불러주시니 감히 사양할 수가 없습니다. 백무연은 놀라운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미세한 미소가 입꼬리에 떠올랐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예전 북령설에서 사라진 그 검, 마치 혼을 자르는 듯한 일격을 날리던 자. 지금은 그때의 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나는 압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모든 전세가 바뀐다는 것을. 잠시의 침묵. 그 속에서 남궁천엽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소협, 네, 남궁세가는 이 시점에 인재를 보낼 수 없소. 하지만 당신이 나서겠다면 이 세가의 이름으로 무림맹의 강소협을 보낼 것이오. 감사합니다, 가주님. 그 말에 남궁정연이 조용히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렇다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무림맹의 사정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안 됩니다. 유성문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남궁세가의 종주 일가는 이 시점에 남궁세가를 떠나선 안 됩니다. 지금은 평화처럼 보이지만 언제 다시 검은 손이 뻗어들지 모릅니다. 그래도 정연소전은 지금은 정연으로 남아주세요. 남궁세가를 부탁합니다. 그 한마디에 정연의 입술이 굳었다. 침묵은 그녀의 눈빛에만 감정을 담아냈고 유성문은 그 침묵을 마지막으로 등을 돌렸다. 뒤이어 이미 남궁세가의 요양 중이던 사마해와 곽부, 팽원이 조용히 유성문의 뒤에 나란히 섰다. 사람은 부족하겠지만 우리의 사기와 마음은 충분할 겁니다. 사마해가 말했다. 전장에 나서는 거라면 이런 날이 와도 이상해할 것 없겠지. 곽부가 어깨를 툭 털었다. 형님, 장안엔 고구마가 좀 괜찮은가요? 팽원은 조용히 웃고 유성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자네가 나를 항상 형님이라 불렀나? 허허. 곽부는 유성문을 철저하게 제독으로 호칭했던 인물이었으니. 그럼 서둘러 장안으로 갑시다. 장안 무림맹 본성, 정파 무림의 3000년 본산, 천하 무림의 정점이라 불리던 곳은 지금 거대한 혼란 속에서 조용히 침식되고 있었다. 밖에서 보기엔 여전히 수많은 문파의 깃발이 질서정연하게 휘날리고 있었고 정문을 지키는 기병들의 보무도 당당했지만 맹주의 전각 그리고 장로원과 원로원이 나뉘어 입주한 서동전 깊은 곳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이 조용히 칼날을 다듬고 여전히 연마하고 있었다. 이게 진짜 백무연이 서명한 문서야. 장로원 제7자 장로 진시풍은 눈을 찌푸렸다. 그의 코끝엔 비단 손수건이 가려져 있었고 눈앞엔 선홍빛 가면을 쓴 여인이 차를 따르고 있었다. 맹주께서 무림맹 내의 방비 기밀을 이 문서와 함께 장로원에 넘긴다고 하셨지요. 진 장로님처럼 유능한 분께 책임을 맡기시고자. 책임 말이지. 그래, 나도 백무연처럼 백날 고고한 척하다가 개털되는 꼴은 싫지. 진시풍은 야비한 표정과 함께 비릿하게 웃었다. 선홍빛 가면의 여인은 조용히 웃음을 머금은 채 잔에 담긴 차에 약간의 붉은 액체를 떨어뜨렸다. 향은 진했지만 그건 차가 아니었다.
맹주께서는 아직도 5대 세가의 그 협사들과 손잡고 세상을 바꾸겠다. 그런 헛된 꿈을 꾸고 계시죠. 진시풍은 손에 들린 찻잔을 반쯤 비우고 팔짱을 꼈다. 꿈은 좋은데. 허허허. 살아남아야 꿈도 꾸지. 한편 동전에서는 또 다른 회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주상. 아니, 장로님.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무림 전체의 질서를 새로 세울 기회죠. 장로원 제2자 장로 이장현. 곧은 눈썹과 단정한 도포. 묵직한 눈빛이 인상적인 그는 그 말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무림은 제왕이 없는 질서다. 검으로 세운 강호는 검으로 지켜야 한다. 지금 내가 들이민 종이 조각 몇 장에 내가 신념을 저버릴 수는 없다. 장로님, 그러다 혼자 남으십니다. 곧 무림맹은 분열되고 혼자 남으면 그 자리를 내가 지키면 되지. 이장현은 대답 대신 좌우에 있는 검 두 자루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두 검의 검신은 닳았지만 날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한 자루엔 정기, 다른 하나엔 무심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돌아가라. 내가 믿는 건 오직 내 무공과 내가 검으로 지켜온 이무림맹이다. 회유를 시도한 자는 입술을 씹었다. 그러나 방을 나선 이자의 뒤엔 조용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장로원과 원로원의 전용 연결 복도. 누구도 허가 없이 지나다닐 수 없는 이 복도를 따라 붉은 가죽 조끼를 입은 관리 하나가 바삐 서류를 나르고 있었다. 누가 봐도 그는 서무 담당의 서자. 나이도 어리고 존재감도 없었다. 아이고. 또 장로원 기록실은 왜 이리 먼 거야?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걷던 그는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반사신경을 발동했다. 철컥. 손끝에서 나온 바늘 하나가 등 뒤로 강렬한 내기를 머금고 튕겨나갔으며 그것은 곧바로 날아가 뒤따르던 암살자의 눈 사이를 정확히 찔렀다. 몸이 휘청이며 쓰러지자 그 어린 서자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짙은 남색 면구를 꺼내 썼다. 정말. 이 정도도 못 처리하면 내가 왜 특시보 오겠나? 그는 중얼거리며 시체를 복도 끝 벽장에 밀어넣고 손바닥 안에 감춰둔 암천문표를 꺼내보았다. 중원 3대 살수천 중 하나, 암천. 그 중에서도 실전 출신으로 살아남은 특수 암살자 15호. 본명조차 기록되지 않은 존재. 그는 몸을 낮추고 호련히 벽틈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무림맹 내부에 본격적으로 암천 투입을 준비하라. 성문과 무맹행을 같이 하던 팽가 오호단문도의 달인 팽원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야. 정말 심각하군. 누군가 의도적으로 맹주와 맹주부를 무너뜨리고 있어. 허허, 무림맹은 진정 풍전등화란 말인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암천의 칼날은 이미 주도면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지금 오히려 무림맹의 내부를 향해 깊숙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무림맹 장로원, 암천 제2계 작전 주문, 혈화의 연주. 장로원 네 별당 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이면서 화려함의 극치와 절정의 사치스러운 공간이 있었다. 그곳은 장로원 제6자 나홍진의 전용 별당. 이곳은
무림의 현자로 불리는 나홍진의 인품을 따르던 수많은 문파 제자조차 접근을 꺼리는 곳이 되었고, 그 이유는 자, 장로님. 오늘은 새로운 남궁 국악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와요. 방 안엔 이미 짙은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사방은 비단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붉은 조명을 받은 방 안엔 어린 악공 4명이 비파와 월금을 튕기며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 중앙에 홀로 누워있던 사내, 나홍진은 곱게 벗은 상체에 명주 비단을 어깨에 걸친 채 담배 같은 향초를 손에 들고 웃고 있었으며, 하하! 뭐 예술은 마음을 자유롭게 해야지. 그래야 내가 추구하는 무도도 활짝 열리는 거야. 그의 말에 여인이 조용히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웠다. 그 술은 그저 감미로운 취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마약과 정욕을 동시에 자극하는 남궁 국악원의 내밀한 후원자로부터 공급된 것. 그 순간 한 악공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나홍진은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넌 손이 차네. 잠깐 이리 와보렴. 그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악공의 손끝에서 날렵한 송곳이 튀어나왔다. 무양, 무반동. 순간 나홍진의 손등에 그 송곳이 꽂혔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손등을 타고 흐르는 검은 액체가 그의 팔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치명적인 독약이었다. 넌 누구냐? 그의 눈앞에서 가면이 벗겨졌다. 검은 머리칼에 중성적인 얼굴을 가진 악공은 낮게 읊조렸다. 나는 암천 특 28호 노염. 그녀는 송곳을 회수하며 조용히 말했다. 무림의 현자라는 자가 붉은 향에 취해 강호의 예의를 짓밟다니. 당신은 죽어 마땅해요. 그 말과 함께 월금 소리가 멈췄다. 다른 악공들은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 단 한 명의 살수만이 음악이 끝난 별당 위에 냉엄하게 남아 있었다. 붉은 휘장이 흔들리고 그 안의 무도는 피에 젖었다. 같은 시각 무림맹 북측 물루 비상 회의실. 이곳은 장로원과 원로원이 공유하는 정보 통로 중 하나로 각종 암행 보고서와 비밀 회의가 열리는 공간이다. 그날 밤 이곳엔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기 반각 전 회의실을 점검하러 나온 장로원 제호자 여모지는 어떤 이상도 감지하지 못한 채 문을 열었다. 휴, 오늘도 어김없이 찌든 보고서네. 그는 입을 막으며 책상을 정리했다. 곧이어 회의에 참석할 이장현과 몇몇 원로원 대표들의 서류를 책상에 올려두고 조용히 불을 붙이려는 찰나 찰칵. 어디선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누구지? 그는 뒤를 돌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순간 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러나 무림맹의 장로가 겁을 먹을 일은 아니다. 그는 천천히 자세를 낮추며 문 쪽으로 접근했다. 장난치지 마라. 너희 원로원 놈들 장난은 웃기지도 않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불빛이 꺼졌다. 어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여모진의 본능이 몸을 움직였다. 그는 검을 빼며 뒤로 뛰어들었지만 쓱. 단 한 줄의 예리한 검기. 그것이 그의 등허리를 가로질렀다. 피가 솟구쳤다. 이건 누가?
그때 공중에서 붉은 도포를 입은 자 하나가 천장에서 은밀하게 아래로 내려왔다. 그에겐 가면은 없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단정하고 평범했다. 그는 문서 담당 서무였고 매일 같이 이곳을 청소하던 자. 염장로, 무림의 검은 강호의 피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내 놈, 넌 누구지? 암천 특십고. 여모지는 무너지며 마지막으로 검을 휘둘렀다. 그러나 그 검은 이미 허공만을 가르고 있었다. 암천 특십고원은 천천히 물러서며 시체의 수위를 덮었다. 그 수위엔 단 한 줄. 무림맹은 곧 붕괴한다. 그는 불을 다시 켰고 회의실 안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맹주의 전각에선 백무연이 홀로 서류를 뒤적이며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그는 아직 모른다. 자신의 등 뒤 이미 세 개의 장로자가 비었으며 그 빈자리를 대신하는 자들의 이름은 무림맹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3000년 고도 낙양. 화려한 붉은 등롱이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뿌연 향연이 길목마다 피어오르는 낙양의 거리. 사람들은 말하고 웃고 다채로운 음식을 굽고 삶아내며 이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강호를 잠시 잊게 할 정도다. 유성문, 곽부, 팽원, 사마해 네 사람은 무궁루라고 불리는 낙양에서 가장 큰 객점의 상단층에 자리를 잡았다. 팽원은 창문 너머 번화한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다시며 고개를 저었다. 역시 낙양은 낙양이군요. 중원에 이토록 진한 향과 색이 넘치는 도시가 또 있을까요? 사마에는 조용히 수저를 들어 찻잔을 옮기며 대꾸했다. 세상의 흐름과 문화는 이곳에서 시작된다고 했지요. 그러니 이런 곳에 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곤 합니다. 그녀의 말은 우아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줄곧 유성문. 지금 그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따라가고 있었다. 성문은 여전히 고요했다. 눈빛엔 깊은 번민이, 그리고 말끝엔 잦은 침묵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틀 전 망원전에서 혈천비경의 파편을 받아들였지만 기억은 여전히 희미한 안개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를 단숨에 깨뜨린 건 곽부였다. 점소이, 여기 맥적 하나요? 오, 고려식으로 부탁하오. 두껍게 돼지고기 말고 쇠고기로, 그리고 양념은 감식초에 꿀을 넣고, 고춧가루는 뿌리지 말고. 아니야, 좀 뿌려도 되겠다. 꿀꺽. 팽원이 살짝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아니, 문주님, 맥적이요? 그건 고려 음식이지 않습니까? 오호, 팽가 후계자 치고 나는 게 많구먼. 이 몸이 고려 맥적의 매운 향과 단맛의 절묘한 조화에 한때 미쳐 있었던 사나이지. 특히 이 양념 말이야, 입에 쩍쩍 달라붙지. 아, 그 생각만 하면. 곽부는 눈을 감고 비장하게 손가락을 혓바닥에 댔다. 사마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문주님, 우리는 지금 강호의 운명을 짊어지고 장안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너무 가볍게 행동하시는 게 아닐까요? 가볍다니. 사마소조, 지금 이 맥적이야말로 강호의 향이고 기억의 문을 여는 자물쇠요. 그대는 아직도 모른단 말이오? 이 성문 형님께서 과거 친군도위부 시절 이 맥적을 먹으며 눈물 흘리며 내게 말했지.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성문 형님, 기억나지 않소? 맥적을 씹다 말고 이렇게 말했다고. 곽부, 이 양념 마치 첫사랑의 눈빛 같구나. 그 눈빛, 흐려진 별빛 같았던 그날 밤의 이야기. 팽원이 뿜듯 웃었다. 후하하하. 맥적으로 첫사랑을 기억하다니. 사자철문의 기억법도 참 대단합니다. 허허허허. 아니지, 내 기억이 유난한 것뿐이야. 성문 형님이 한 말은 그냥 이건 뭐냐? 였지만 내 마음으론 첫사랑의 눈빛이었지. 그제서야 유성문이 작게 미소를 지었다. 곽부, 예, 형님. 이건 뭐냐? 그냥 단순히 짜다였어. 순간 탁자 위에 정적이 감돌았고 팽원이 참지 못하고 껄껄 웃었다. 사마에도 소리 내진 않았지만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곽부는 어깨를 떨며 손을 번쩍 들었다. 자자, 잊읍시다. 무엇이 중요하오? 맥적이 첫사랑이든 짠 추억이든 오늘은 기억의 문을 여는 날이오. 우리 사자철문의 건강한 강호 식단으로 말이야. 그렇게 잠시 후 노릇하게 구워진 고려식 맥적이 탁자 위에 올랐다. 향이 입안을 간지럽히는 그 순간 유성문은 잠시 멈칫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친군도위부 장안지부의 숙소. 그곳에서 곽부가 고기 하나를 집어들고 한박 웃으며 말하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이놈, 이게 맥적이야. 무림은 몰라도 요리는 알아야 한다. 곽부, 예, 형님. 그때 그대가 입가에 양념을 잔뜩 묻히고 웃던 얼굴. 기억나오? 곽부는 그 말에 하늘을 올려보았다. 형님, 드디어 내 얼굴을 기억하셨군요. 사마에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다 물잔을 들었다. 이제야 하나씩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유성문은 사마에의 눈을 피했다. 그녀의 말투, 미소, 배려, 모든 것이 그에게 벅찼다. 지금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완전히 복원하지 못한 사람. 사마에의 애틋한 감정은 고마웠지만 감당할 수 없었다. 사마소죠. 고맙소. 하지만 난 아직 그 무엇도 약속할 수 없소. 사마에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가가의 곁에 있는 걸로 충분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조용했고 곽부는 갑자기 튀어나왔다. 형님, 그래서 말인데요. 아니, 그니까 제 아내는 원래 저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반찬이 줄더니 아침에 나가서 낮에 돌아오질 않지 뭡니까? 알고 보니 절 찾으러 강호를 주유한 게 아니라 친정 같더군요. 팽원이 덧붙였다. 그걸 왜? 제독 앞에서 말씀하십니까? 허허, 사람이란 말이야. 부부도 그렇고 옛 인연도 그래.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 같아도 그 향 하나, 맛 하나가 마음속에서 남는 법이오. 오늘 이 맥적처럼. 팽원과 사마에, 유성문은 말없이 곽부를 바라보았다. 자, 그러니 낙양의 밤엔 말이야. 마음을 풀어야지. 성문 형님, 오늘은 그냥 편히 그 짭짤한 맥적처럼 옛 추억의 양념에 잠깐 담급시다. 그 순간 사마에도 팽원도 심지어 유성문도 모두 함께 웃었다. 낙양의 밤은 이렇게 깊어가고 있었고 그 맥적 한 점은 유성문의 기억을 부드럽게 흔드는 첫 번째 열쇠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다시 북쪽 장안 무림맹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건 무림맹의 풍전등화 그리고 살수들의 그림자들이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